열린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중복 추천이 안 보이네요. 그리고 건설주가 또 현대산업이나 대우건설 등 어제 이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었을까요? 오늘 또 추천주로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특징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의 비중입니다. 코스닥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2% 비중이고 코스피는 28% 비중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상으로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제조업체들 많이 보였는데요. 22% 비중입니다.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유통업종이 각각 17%씩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박준현 운영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준현입니다. 네, 오늘 포비스 TNC를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주목하시는 이유부터 들려주시죠. 예, 이름이 생소하게 들리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업 내용 좀 살려드리고,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소프트웨어 유통업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용이라든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왔고요. 작년도부터는 이제 어도비라는 또 새로운 정품 소프트 업체의 총판 역할을 하면서 이 부분이 연평균 한 5% 내외 정도의 10%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한 돈을 가지고 자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디모아라는 회사와 제가 지니킨이라는 두 개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작년에 이제 어도비 쪽에 영업이익률이 높아가면서 그 중에 그 부분 자체가 수익이 좀 좋아지고 있는 쪽이고, 디모아라는 자회사 지분 한 79%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회사 본래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해 왔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도 세이넷이라는 통해서 보안 사업이 좀 진출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포인트 자체가 두 번째 자회사인 지니피즈라는 회사입니다. 약 지분 88%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 사업의 진출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사도 났었지만 6월달 나왔었지만은 알버트라는 스마트폰과 로봇 간의 블루투스 무선 통신을 통해서 중국 쪽에 교육 콘텐츠 사업에 진출한다. 그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니키라는 회사가 6천여 개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그 부분이 성장 모멘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국내적으로도 이미 세종시의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시범 사업자로 선정이 좀 되면서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사업에 먼저 선점하는 그런 회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 측에서 지금 9월 달부터 선행학습 규제가 시행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교육이라든가 이 비즈니스와 관련된 스마트 교육 사업 자체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가 실적입니다. 1분기 때 회사가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66% 증가했고 순이익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160%까지 증가될 정도로 거의 큰 폭으로 실적이 증가되는 회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소프트웨어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유통업체에 대한 할인 요소가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교육 콘텐츠 사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 한다면 유통업체에서 할인 요소에서 벗어나서 본격적인 주가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하반기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포인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말씀 중에 신규 사업인 어도비 쪽으로의 유통으로 이 이익 성장이 좀 본격화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이쪽으로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잡히고 있는 건가요? 이 회사가 연평균 매출액이 한 10% 정도 성장을 합니다. 작년도에 한 1,095억 정도가 좀 되는데 올해는 한 1,300억 정도 내외 정도가 좀 될 것 같고요. 이 소프트 유통업체 자체가 크게 성장하지는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 10% 정도 성장을 하고 있고요. 알다시피 이제 정품 사용 자체가 좀 의무화가 좀 되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윈도우 7 교체 효과가 또 하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또 부분에다가 조금 전에 어도비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이 하나 좀 생겼기 때문에, 또 유통업체에 비해서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약 13% 정도까지 육박을 했거든요. 상당히 유통업체에 비하고 그 부분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새로운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 사업 자체가 이 회사의 새로운 주가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을 작용하지 않겠는가. 연평균 매출의 성장은 한 10% 정도 내외 정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성장성도 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그 기업인데 이로 인해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서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다만 BW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약점 요인 자체가 우리 앵커님 씨가 아시다시피 BW 물량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60억 정도 BW 물량을 발행을 했었는데 그 물량 자체가 최근에도 7월달에 한 170만 주가 상장이 됐거든요. 근데 그 물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최근에 상반기 때 이미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할 때 갔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부담 요인을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의 물량 자체가 지금 반 이상 소화가 됐고 나머지 물량 자체는 시장에서 안 나올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근에 170만 주가 소화가 됐지만은 이미 주가가 BW 물량 행사 가격이 960원대거든요. 이미 나올 수 있는 가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자체는 나머지 물량 자체는 대주주성 물량들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종목은 투자 포인트 자체로 쌉니다. 주가 자체가 올해 예상된 주당 EPS가 약 300원대입니다. 314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올해 이익이 한 120억 정도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PER이 평균 지금 18배에서 20배인데 예산 현재 주가가 예상 실적 기준에서 PER 기준에서 7배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채 비율 자체도 50%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무 내용도 괜찮다는 관점에서 상당히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 중에서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현재 가격대 정도 전에서 약간 좀 올려서 좀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선 이후 2,200원대가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2,200원 중반 정도까지는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고요.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의 어떤 할인 요소를 좀 그만한다 하더라도 보수를 잡아도 종목은 적정가 PER 10배 정도 잡아도 목표 가격이 3,200원 나옵니다.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 PER이 18배라고 그랬으니까 목표가 3,200원인 걸 보시고요. 선절 가격은 한 2,050원 정도를 보시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포비스 TNC 살펴봤습니다. 확진현 운용력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준투자증권 역삼지점으로 가보죠. 정명준 부부장입니다. 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종목 신한주주입니다. 이 종목은 7월 8일에도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올해 들어서도 한 3번 정도 제가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요. 자, 이 종목 계속해서 좀 보고 계시는 그 이유, 좀 투자 포인트가 달라졌다면 그 부분도 좀 살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언급을 좀 자주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어떤 시장의 변동성도 변동성이지만은 나중 후에 그 시장이 좀 강세장을 띄었을 때 선두에 설 수 있는 업종을 좀 강조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고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그 실적 우려감을 얘기를 몇 번 드렸지만은 2분기까지의 그 은행 업종의 실적이 좀 우려감이 있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최근에 기조를 본다면은 2분기를 넘어서서 3분기까지도 오히려 신한은행은 양호한 전망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추정치 자료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2분기에도 한 시장 컨센서스 한 5,300억 정도 영업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수준에 약간 밑도는 정도 수준이 나올 것 같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3분기도 양호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들 뉴스에서 들으셨겠지만 은행 업종, 특히 금리에 민감한 은행 업종이나 어떤 부동산 대출 이쪽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우호적인 정책 기조가 확연히 지금 드러나고 있고 주택 담보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호적으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그러면 결판이 나오겠지만은 이미 그 대출 확대 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론이 나고 있고 이쪽에서 신한은행의 지금 양호한 실적은 어떤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아직 미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은 앞으로 좀 더 실적의 개선세가 속도가 더 붙을 수 있다. 그렇지만 아직 실적이 엄청나게 큰 폭 증가하는 것보다도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기는 좀 다소 힘들다.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은행과 건설업종이 그쪽 이제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민감한데 그 중에서도 어떤 3분기까지 최소한 2분기는 당연히 되고 있고 3분기까지도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그 은행 건설업종 특히 탑1 종목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은행업종에서는 당연히 신한지주가 지금 선두에 서고 있고 건설도 그런 종목에서 본다면 몇몇 종목으로 압축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쟁 우위에 있는 종목들로 여러 가지
그 탑 원 종목을 좀 고르신 것이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뭐 6월 지나서 7월 들어서도 잠깐 주춤했다가 뭐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좀 긴 관점으로 본다면은 3월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어떤 은행업종에 특히 뭐 탑1으로 볼 수 있는 신한지주의 매수 그 지분 확대는 경우 좀 가히 공격적이다 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실적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치가 깔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저점이 43,000원, 뭐 44,000원까지 이제 저점이 항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 매우 긍정적이고. 최근에는 그 1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120선에 살짝 그 하단부를 건드리면은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략을 저가 매수 쪽으로 충분히 아직도 기회가 있고 좀 긴 호흡으로 여전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뭐 박스권 흐름이 계속 좀 되고 있고 기관의 매도도 그치지가 않고 말씀해 주셨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에는 나서고 있지만 간간히 또 매도를 보여주면서 아주 적극성은 조금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이번에 정말 박스권을 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가격 전략 좀 세워주세요. 가격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목표가 손절가가 좀 변화가 있으신가요? 큰 틀에서의 아직 변화는 뭐 제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그 선침해라 그래야 되나요? 시장의 어떤 그 흐름에 지금 맹목적으로 휘둘리시기 싫으신 분들이나 뭐 좀 편하게 좀 쌀 때 좀 사놓고 이 시장이 올라갈 때를 좀 기다려보겠다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적합하지 않나 이런 뭐 말씀드리고 싶고 따라서 그 목표가는 아직 그 49,000원 그대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박스권 돌파의 힘을 보고 그 이후에 목표가를 수정하는 것이 뭐 2차적인 뭐 그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하지만 그 선절 매각은 지금 좀 긴 호흡으로 보신 분은 뭐 손절매를 낮게 잡으실 필요가 없이 42,000원 그대로 제시해드리고요. 좀 다만 그 박스권 지루함이 좀 오래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좀 견디기가 좀 싫으신 분들은 손절매각은 44,000원, 뭐 44,000원 초반까지 한번 잡아보시고 매매를 하시면은 좀 더 약간 답답함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뭐 발판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명준 부부장과 함께 신한지주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한지주입니다. 목표 주가 49,000원, 손절 가격 4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앞서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포비스 TNC였는데요. 목표 주가 3,200원, 손절 가격 2,0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